그래서 이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변호사가 왜 이렇게 바틀비를 쉽게 떼낼 수 없었는지, 단순히 그 명성이나 평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바틀비를 봤을 때 그 창백함, 조용한 그런 기품 이런 거에 이제 이끌렸다라고 돼 있는데, 아마 바틀비랑 지내면서 그가 점점 더 바틀비에게 매혹된 가장 큰 이유는 자기와의 그런 어떤 동질감, 동질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고, 결국에 인제 그 바틀비 보고 얘가 월급이 12달러인가 그런데 20달러를 더 줘 갖고 32달러인가를 줘서 나가라 인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인제 안 나가는데 자기가 이제 도망을 나온 다음에, 그러자 이런 말하기 이상하지만은 그토록 떨쳐버리기를 갈망했던 그에게서 나는 억지로 내 자신을 떼어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틀비는 하나도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이 변호사 입장에서 변호사가 자신을 바틀비로부터 떼내는 게 이제 이게 힘들었다는 거. 근데 이 바틀비가 되게 젊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변호사가 여기서 제 전공이 나오네요. 저는 전공이 도스옙스키인데요. 도스옙스키 하면 이제 키워드가 또 분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호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바틀비에게서 자기의 젊은 날의 분신을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자기가 그토록 원했지만 자기는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한 어떤 것, 바로 그 I would prefer not to인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고. 근데 바틀비는 그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바틀비에 대한 이제 자신의 그 집착을 버리지 못했던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이제 제가 읽는 시각이고, 그 영문학자들, 영국,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미국 문학 전공자들이 되겠는데, 여러 논문들 중에 좀 인상적인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자본주의의 그 고용 시스템, 이제 그거에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이제 읽어내는데요. 이 변호사가 자신을 굉장히 그 자선을 베푸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야말로 착취에 굉장히 세련되고 간교한 방식이다. 이제 이런 거. 예를 들자면 다른 직원들은 다 밖에다가 이렇게 두면서 바틀비만 그 칸막이 안쪽에 이제 두르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뭐야. 이렇게 그 위계 질서의 벽을 이제 허물무로 해서, 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벗어나서도 안 되고, 그치만 또 나보다도 더 커져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묵시적인 그런 이제 묵시죠. 그런 계시를 이제 하는 것 같이. 이거 여러분들 좀 다 이렇게 다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아직은 좀 학생이라서 그런데 이제 대학원을 가시거나, 대학원도 사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진짜 취직을 하면은 그 상관과 그다음에 여러분 같은 그 동료 직원들 있죠. 그 사이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마음에 들면은 그것도 너무 피곤한 일인 거예요. 지금 이 바틀비처럼 해야 되거든요. 옆에서 정말로 이제 수족처럼 움직여줘야 되는데, 확실히 그 미국 문학 전공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분석을 잘 하시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이제 이 사람의 그 휴머니즘과, 아까 제가 종교적 메시아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 도저한 자본주의, 돈의 논리라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잘 짚어내셔서 맨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틀비가 죽잖아요. 그것을 방관한 자비로운 변호사의 잔인함, 자비로운에 요거 따옴표 치시고, 그리고 본인도 바틀비처럼 관직에서 내동댕이 쳐지는 상황에서도 전혀 바틀비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끝까지 자신은 우월하고 자비로운 고용주라고 생각하는 강력한 위선, 그리고 자신이 바틀비를 사랑했던 그 모든 감정을 덮고 잊을 수 있는 뻔뻔한 망각의 힘이 그 어떤 대안의 가능성도 아무람으로 덮어버린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 자본주의 위선과 뭐와 뭐로 가득 찬 이제 그런 자본주의 비판으로 이제 소설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굳이 현실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의미보다는 또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정말 아주 후진 영어 발음으로, Bartleby is neither a metaphor for the writer nor the symbol of anything whatsoever. 이것은 작가에 대해서 무슨 메타포도 아니고 어떤 전혀 상징도 아니다. It is a violently comical text, and the comical is always literal. 이것은 격하게 웃긴 코믹한 텍스트이고, 코믹하다는 것은 항상 리터럴, 축자적이다 해서 저는 그냥 이거 정말 웃긴 소설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희극이라는 것이 아주 다층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이 소설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인칭 변호사의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이 변호사가 바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작 바틀비 얘기는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방식, 이것도 굉장히 기교,
라면은 기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설을 보시면은 앞서도 강조했듯이 줄 나눔도 안 돼 있고 챕터도 잘 나누어져 있지 않고 그렇게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소설이. 그러니까 기교를 염두에 두고 쓴 소설이 아닌데도 그런 기교와 그 다음에 나름의 또 문체가 돋보이는 상당히 이제 독특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요게 미국 소설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영국 소설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영국의 그 기라성 같은 디킨스나 토머스 하디, 콘네드 아시죠? 암흑의 핵심, 어둠의 핵심. 그 다음에 제임스 조이스 물론 있고요. 버지니아 울프 로런스, 캐서린 맨스필드, 이 사람도 단편 되게 잘 쓴 걸로 알려진 유명한 여성 작가인데, 저는 영산문 시간에 캐서린 맨스필드의 소설을 하나 영어로 이제 읽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더블리너즈,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도 이제 읽은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창비는 영문학자 비평가 선생님이 만든 출판사라서 이렇게 영미권이 이제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편에 이제 영미권은 단어가 따로 있잖아요. 장편 소설 작가는 나벌리스트고, 이거 이제 이런 거 쓰는 사람은 숏스토리 라이터라고 따로 있을 정도로 단편을 또 하나의 어떤 독립된 장르로 보고, 또 그만큼 이제 견본들이 많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언제 기회가 되면은 도서관이나 가가지고 이게 한 번쯤 들춰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개인적인 소감은 말씀드렸듯이 워낙에 미국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웃긴 소설이 없어요. 바틀비만 웃겨요. 여기 있는 것도 거진다 봤는데 정말 바틀비 하나만 웃긴데, 그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말은 들레즈가 한 말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가 이제 했던 말, 바틀비는 웃긴, 정말로 그냥 격하게 웃긴 텍스트고 그거는 항상 축자적인 의미로 이제 웃긴 거라고 그렇게 얘기는 이제 했는데, 실제로 이제 본인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인물들의 형상이 별명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되게 웃기게 잘 형상화돼 있다.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여러분도 소설 쓰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